직지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학책 16쪽, 17쪽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있는 식을 함께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곱셈처럼 나눗셈이 있는 경우 나눗셈을 먼저 계산한다는 점, 물론 당연히 괄호가 등장한다면 괄호를 먼저 계산해야겠죠. 1번 문제 같이 해결해 보면서 우리 이야기를 더 나눠보도록 할게요. 슬기네 가족은 탁본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탁본은 그 비석 같은 곳의 글자를 알아보기 위해서 비석 위에 먹물을 칠한 다음에 종이로 찍어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4학년이나 3학년 때 판화에 대해서 배웠다면 알고 있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더 받아온 한지 14장을 합하여 라고 했으니까 여긴 더해야겠네요.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오늘 나누기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한지 3장을 사용하면 슬기에게 남는 한지는 몇 장인지 알아봅시다가 되겠죠? 우선 여러분들은 전체 한지의 개수를 알아야겠고요. 그 다음에 1인당 한지가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슬기에게 남은 한지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야기한 구조화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볼게요.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하지? 전체 한지가 몇 개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그 다음에 슬기네 가족이 가지고 있는 한지가 모두 몇 장인지 구해야 되고요.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1인당 한지, 슬기에게 남은 한지 차근차근 찾아가 봐야겠죠? 우선 그러면 전체 한지 여러분 어떻게 구할 거예요? 놓여있던 한지 10장에 새로 받아온 14장을 합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전체 한지는 24장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1인당 한지는 얼마일까요? 아까 우리 이 24장을 4명이서 나누어 가지기로 했어요. 네, 6장입니다. 그리고 이 6장 중에 슬기는 3장을 사용했습니다. 3장이 남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우리 17쪽으로 넘어가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아까 16쪽에서 이야기로 설명했던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계산해야 하는 부분을 괄호로 묶어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 명에게 나누어준 한지가 몇 장인지 구해보라고 했는데요. 우리 아까 이야기했듯이 원래 책상에 있던 한지, 놓여있던 한지가 10장이라고 했고요. 거기에다가 더 받아온 한지가 14장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가족 4명이 똑같이 나누어 가졌다고 했죠. 그러면 이 식을 여러분들이 구하면 되겠죠? 자, 한번 계산해보죠. 아까 우리 앞에서 계산했지만 24 나누기 4. 4단 외워서 계산하면 되죠? 4, 6, 24입니다. 그러면 슬기가 탁본 체험에서 3장을 사용했다고 그랬어요. 사용을 하면 사라지니까 빼줘야겠죠? 6 빼기 3. 그러면 3장이 남겠죠? 그럼 이걸 다 합쳐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10 더하기 14 나누기 4 빼기 3 이렇게 모두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랬을 때 계산 순서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고요. 나눠주고요. 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함께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덧셈, 뺄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계산합니다. 만약 괄호가 있으면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면 17 더하기 13 계산해주면 30이고요. 30과 5를 나누어주면 5, 6, 30. 그 다음에 6에서 3을 빼주는 개념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옆에 있는 문제와 다른데? 네, 다릅니다.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든 문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2번, 3번 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입니다.
두 식의 계산 순서를 각각 나타내고 순서에 맞게 계산해 보라고 했죠. 자, 왼편은 괄호가 없고 오른편은 괄호가 있습니다. 비교해 봐야겠죠. 자, 30 빼기 12 나누기 3 더하기 6. 나누기를 먼저 계산하고 앞에서부터 계산하면 되는 내용이고요. 오른쪽도 계산하기 전에 먼저 표시해 놓을게요. 괄호가 있으니까 괄호 먼저, 그 다음은 나누기, 그 다음은 더하기가 되겠죠. 자, 한번 같이 비교해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 나누기 3, 4, 3, 12, 4가 되겠고요. 30에서 4를 빼주면 되겠네요. 26입니다. 26에 6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2. 왼쪽의 계산 결과는 32가 되겠고요. 오른편입니다. 30에서 12를 먼저 빼주겠습니다. 여러분 빼면 18, 18이 되죠. 18 나누기 3입니다. 3 다 내우면 3, 6, 18 되겠죠. 자, 6과 6을 더해주면 12. 이렇게 여러분들은 계산할 수 있겠죠. 3번 문제입니다. 파 한 단은 4,500원, 당근 한 개는 800원, 배추 4포기는 12,000원입니다. 파 한 단의 값이 당근 한 개와 배추 한 포기를 같이 산 값보다 얼마나 더 비싼지를 알아봐야 된다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배추가 4포기인데 문제에서는 한 포기라고 했어요. 나누기를 쓰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럼 우리 비교해 봅시다. 일단은 파 한 단의 가격이 더 비쌀 거예요. 그쵸? 빼줘야 돼요. 그런데 당근 한 개의 가격은 800원이고요. 배추 4포기가 12,000원이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우리는 한 포기만 필요하니까 나누기 4 해줘야겠죠? 선생님, 왜 괄호로 이렇게 묶었어요? 라고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식을 세울 때 파의 가격에서 당근과 배추 각각 한 포기의 값을 합친 것을 빼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은 식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함께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괄호 안에 묶여 있지만 이 괄호 안에서조차 지금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네, 12,000 나누기 4를 먼저 계산을 해야겠죠? 한번 여러분들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자, 12 안에 4가 몇 번 들어갈까요? 4, 3, 12. 그렇습니다. 3번 들어가고요. 0, 0, 0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죠? 아, 배추 한 포기는 3,000원이구나. 그러면 당근은 이미 한 개의 가격, 그 다음에 배추는 한 포기의 가격을 이제 구했으니까 합해주면 3,800원이 되겠죠? 4,500원에서 3,800원을 빼줍니다. 간만에 선생님이 세로세모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5에서 8을 뺄 수 없으니까 받아 내려줘야겠죠? 15에서 8을 빼면 7, 그리고 3에서 3 그대로 빼주면 0이 되겠죠? 700원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16쪽, 17쪽 문제를 풀고 바로 이어서 수학 익힘책 12쪽, 13쪽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학습에 좀 익숙해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수학책 학습을 하고 나면 바로 이어서 수학 익힘책 학습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이 영상이 끝나면 수학 익힘책 12, 13쪽을 먼저 푸세요. 그리고 난 후에 뒤에 있는 정답을 활용해서 채점을 하고 선생님이 올려주는 풀이 영상은 필요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영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